그리하여 최경창은 스스로를 고주, 외로운 대나무라 지칭했다. 즉 자신을 바닷가 높은 벼랑에 서 있는 대나무의 비유, 세상에 굴하지 않으면서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직에 대한 최경창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시도 있다. 조은강이라는 친구가 괴산으로 부임해가는 것을 두고 쓴 시인데, 시에 보면 올바른 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 벼슬은 다만 가난 때문에 하는 하찮은 것이라고 했다. 그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면 쓰이지 못하고 지방을 자천돼 가는구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결국 그 안타까움은 자기 자신, 거꾸로 보면 자기 자신의 반추에 보면 자신에 대한 자부, 나도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게 지호를 받지 못하는, 알아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세까지도 안에 아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까지 받았던 최경창. 그러나 그는 동서분당의 정치적 경랑과 세상에 대한 그의 꼿꼿함으로 시대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다재다능한 시인 최경창.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결코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창이 살았던 시기는 조선의 당쟁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시인을 그냥 놔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홍랑과의 뜨거운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름답고도 질긴 홍랑과 최경창의 인연입니다. 규장각에는 최경창과 홍랑의 인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 한 권 전한다. 이 책이군요. 이 책에도 최경창과 홍랑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이 남학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 이 최경창과 홍랑의 만남에 대한 기록과 또 최경창이 죽고 난 다음의 기록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회은집이라는 책입니다. 네, 회은집이요. 예. 여기서부터가 최경창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 그렇군요. 보니까 최경창과 홍랑 두 사람이 재회했다는 기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창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예. 홍랑이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회은집에는 함경도 쌍성에서 헤어졌던 최경창과 홍랑의 재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함경도에서 돌아온 다음에 최경창이 병에 걸렸다. 기록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아팠다고 되어 있다. 최경창의 병환 소식은 함경도에 있던 홍랑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홍랑은 즉시 길을 나섰다. 밤낮으로 7일을 걸어 홍랑은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다. 당시 평안도와 함경도의 양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관기였던 홍랑이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었고 어쩌면 목숨을 건 일이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홍랑은 지극정성으로 최경창을 간호했다.
사대부 최경창과 관기 홍랑의 인연, 금도를 뛰어넘은 이들의 사랑은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 조선시대 기생, 특히 관기는 관아에 소속된 물건이나 마찬가지였다. 관기들은 관아에 소속되어 각종 연회나 허드렛 일에 동원되었다. 일반인이 이런 관기를 혼자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예외도 있었다. 대비정속이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대비정속이란 원래 사대부와 관기 사이에서 난 딸을 속량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대부가 자기 딸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대신 관기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관기를 첩으로 들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경창과 홍랑은 최소한의 이런 대비정속도 거치지 않았다. 최경창의 병 소식을 들은 홍랑은 그 길로 무단으로 경성을 떠났던 것이다. 최경창의 병은 점차 차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또다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1576년 5월) 사헌부에서 최경창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바로 홍랑 때문에 불거진 일이었다. 이 일로 최경창은 성균관 전적에서 파직이 되고 말았다. 홍랑은 함경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또다시 두 사람 앞에 이별이 놓였다. 최경창은 홍원으로 돌아가는 홍랑에게 시 한 수를 주었다.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운 난초를 건네노니 이제 하늘 끝으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함관의 옛 노래는 부르지 마소. 지금도 구름과 비에 푸른 산이 어둑하니 홍랑은 홀로 함경도로 돌아갔다. 최경창이 준 시만 받아들고서 이것이 이승에서 이들의 마지막이었다. 함경도에서의 첫 만남과 서울에서의 재회. 이것으로 시인과 기생의 인연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홍랑의 최경창에 대한 사랑은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경창의 홍랑에 대한 사랑 역시